누구 봐요? 아, 전주에서 도시재생과 문화기획을 하고 있는 활동가 신유정. 됐어. 프로젝트를 보러 갑니다. 있는 게 젊음이라네. 난 두 팔을 벌려 세상을 다 껴안고 난 달려갈 거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전주나 전북에서 도시재생이나 문화기획 같은 활동을 하고 있는 신유정이라고 합니다. 하루를 48시간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24. 유정 언니는 왜 그렇게 바삐 움직이는 걸까요? 우리는 유정 언니의 하루를 쫓아 그녀의 무용담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학교를 원래 진학할 때는 제가 지금 사회학과에 재학 중인데 처음 꿈은 기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기자 하는데 필요한 그런 글쓰기 역량 같은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배우거나 다른 학과를 전공을 복수 전공을 해서 배우려고 했고, 저는 사회의 전반적인 지식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사회학과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쩌다 보니 꿈이 바뀌었어요. 이제 2학년 때 활동을 하면서 이제 김재우 교수님이라고 저랑 되게 친한 저희 학과 교수님이 있는데, 그 교수님이 이제 사회혁신 관련해서 이런 거 서포터즈 한번 해볼래라고 저한테 건넸던 말이 저한테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사회혁신이나 또 로컬이나 또 도시재생 같은 활동을 하면서 이제 나는 좀 청년들이 지역에서 떠나지 않고 재미있는 활동을 많이 만들어보자 생각하게 되어서 관련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조금 이야기를 담는 지도를 많이 기획했어요. 이제 제가 익산에서 활동을 2가지 정도 했고, 전주 중로송동에서도 활동을 했는데, 이제 그런 로컬의 커뮤니티가 좀 만들어지고 이게 조금 활성화되려면은 제가 가장 생각했던 게, 지도가 먼저 있어야 여기 활동의 기반이 될 수도 있고, 여기 어떤 분이 살고 있고 또 어떤 활동이 이어져 있고,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지도 관련한 프로젝트를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중로송동에서 했던 생활의 달인 중로송동 프로젝트. 그래서 팜플렛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동네 숨은 달인 찾기 지도를 만들었던 걸 안에다 넣고 달인들이랑 할 수 있는 미션 리스트를 넣었는데, 사실 저희가 한 거는 이제 지도 만든 것까지만 했고, 이런 미션들로 이 동네가 좀 채워지면 좋겠다, 이게 하나의 관광장이 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조금 엮었던 거예요. 학생분들이 여기 오셔서 매주마다 오셔가지고 되게 열심히 복작복작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되게 귀여웠어요, 사실. 그리고 이제 저도 딴에는 뭘 도와드리고 싶어서 밖에 이렇게 그때 생활의 달인을 지원하는 분들이 넣을 수 있도록 응모함을 만드는데 그걸 이제 같이 제가 이렇게 아주 미력 하나만 같이 했던 게 기억이 남아요. 이제 우리가 동네 달인을 찾아라. 그래서 여기 동네에 있는 숨어있는 약간 작은 장기를 가진 달인들을 찾기 위해서 신청서를 다 돌렸고, 이제 그걸 받을 응모함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는 겨울이었으니까 크리스마스 컨셉으로 이제 우편함 같은 응모함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 놓고, 지나다니는 주민들이 얘네가 뭘 하는구나, 동네에 달인을 모집하는구나, 쉽게 신청서를 넣을 수 있도록 여기 앞에다가 설치를 했지. 활동하면서 추억이 많겠구나. 대학 생활에 거의 너는 절반이 진짜. 그래서 솔직히 안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이런 거 하면서 시간 다 뽑고 시험 하루 전날에 시험 공부하고, 그래도 성적은 괜찮았다. 그러게. 열심히, 너만큼 열심히 산 사람도 없다. 아휴, 그런 사람은 있겠지만 그래도 맛집. 무서워? 도와줄까? 응? 내려와. 응. 자, 오, 미끄러져도 돼. 재밌어. 뭐야, 명언이야? 끌어줘도 돼. 미끄러져도 돼. 재밌어. 저 사람 손 잡아도 돼. 근데 많은 활동을 했는데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이 어떤 거였어요? 사실 일단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제가
휴학을 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학업이랑 병행하면서 했어야 돼가지고 그 점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뭐 아르바이트나 그런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서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약간 어려웠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거 하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내가 글 쓰는 실력이 엄청 많지는 않은데 그런 거 관심이 있어서 하루에 질문이 마이 디프레그먼트라고 한 달 동안 질문이 나한테 하나씩 와. 그러면 그거에 대해 내가 답변을 해가지고 그걸 책으로 만드는 거였거든? 그래서 사실 나는 밀려가지고 10일치 한 번에 쓰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책 만드는 것도 여기서 했었어. 이 거리에서. 그래서 전시도 했었어, 옛날. 그걸 그 2021년 내 일인 거지. 내가 바지가랑이 붙잡았어. 하지 마. 건너서 배고프니까 밥 먹자. 유정 언니의 말처럼 대학생의 신분에서 학업과 로컬 활동을 병행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학업에 치이고 활동에 치이는 와중에 학점까지 챙기려면 24시간이 부족했을 테니까요. 하은 언니는 유정 언니처럼 학업과 인권 활동을 함께 이어온 사람입니다. 각종 커뮤니티와 단체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 지역에서 특히 전북대학교 내에서 페미니즘 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 이하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사회학과에 오게 되면서 인권이나 페미니즘이나 장애인 인권이나 다양한 좀 인권 의제에 대해서 좀 선배들, 친구들, 교수님들을 통해서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교수님이 제안을 해주셨던 연구 주제로 에브리타임의 여성 혐오 담론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학부생들끼리 연구를 하는 거다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그런 사업을 진행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려움이 많았어가지고 이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진짜 해보고 싶은 걸 한 번 더 해보자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전주 지역 내의 페미니즘 소모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됐어요. 또 그 다음번의 기회에서는 이제 새로운 친구들과 이 연구를 한 번 더 해보자 라고 이제 얘기가 나와서 가족주의와 그런 긴급재난지원금, 복지제도 이런 좀 더 사회학적인 그런 연구를 해보고 싶어서 이번에는 이제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한 가족주의적인 한계와 청년 1인 가구의 한계가 아니라 취약성 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통점은 다 저희들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연구 주제를 찾았다는 점이 가장 크고요. 또 사회학을 주로 활용했다는 점? 네, 그렇습니다. 그 활동을 하면서 좀 어려움이 있으셨다고 하셨는데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있다면?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사실 저희가 대학생들이고 학업이 있고 또 각자의 생계가 있다 보니까 모이는 것도 힘들고 또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구심점이 저희가 딱 되었던 단체 하나가 있다기보다는 여러 개의 소모임에 참여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 활동을 좀 이어주고 또 이렇게 북돋아주고 동기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소모임이나 단체들이 조금씩 없어지는 걸 이렇게 제 두 눈으로 볼 때마다 그게 제일로 힘들었고 또 그게 번아웃의 계기가 되거나 그런 적이 많았어가지고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것들이 좀 가장 힘들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나는 이제 무영리를 받고 우리는 귀금속 단지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뜻밖의 인연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그 교육받았을 때 프로젝트를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단지에 막 보석 만드시는 장인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보통은 이제 보석만 보러 가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은 익산을 일으킨 거의 붐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귀금속 엄청 유명하잖아요. 거기 그렇게 붐을 일으킬 때 나도 거기서 일을 했어. 진짜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야. 아 진짜요? 무슨 쪽으로 일하셨어요? 젊음을 거기다 다 바치고. 아 진짜요? 이렇게 인연이 내가 있을 때가 최고의 전성기였지. 몇 년도? 3, 4천 명.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그래서 90년대 초반부터 중국에 붐을 일어서 이제 나도 동참해서 중국으로 넘어가고 공장 차리고 그런 일이 있었지. 덕분에 또 옛날 생각이 또. 아 거의 다 왔다. 그래서 제가 전주에 살고 있긴 한데 여기에서 이거 하느라 옛날 여기 왔었거든요. 잘 가요. 감사합니다. 네. 이거였거든? 그러니까 여기 오면은 다 이제 보석 살려고 오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이제 물론 반짝이는 보석도 좋은데 사실 그걸 만드는 건 인간의 손길이고, 그리고 사실 오랜 시간 동안 이 기금속 단지가 익산을 먹여 살렸던 것처럼 부흥을 일으켰으니까 우리는 그럼 그 장인들의 시간을 담아보자 해가지고 몇 명의 장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어. 그래서 이야기지도 만들었거든. 여기 모든 기금속 단지에 있는 모든 업체는 다 적고, 그다음에 그중에 몇 군데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이야기 지도까지 적어서 그때 여기 단지 정문이랑 후문에 설치를 하고 그래서 그때 저쪽쯤에 있었는데, 사실 이게 약간 여기 기금속 연합회 분이랑 이야기해서 한 것도 있는데 그냥 우리가 약간 이 지도를 가지고 계속 방문해서 이야기를 물어봐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막막하잖아. 그리고 이게 다 해주시는 게 아니거든. 왜냐면 가면은 엄청 바빠. 왜냐면 계속 보석 만들어야 되고 팔찌 만들어야 되고 작업하고 있는데 누가 말 걸면은 조금 신경 쓰이잖아. 그래서 막 못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약간 힘들었다? 안 한다고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혼자 이렇게 거리에 가만히 있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우리를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아니 왜 쳐다보시지 하고 이상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작업실이 오라고 뭐 거기 서 있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한 거였던 거야. 그래서 거기 할아버지 작업실 갔는데 되게 나이가 드신 분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약간 익산에 유명한 그런 문화유산이나 그런 걸 보석으로 하셔가지고 엄청 유명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장인 같은 걸로 확실히 나라에 등록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제 이걸 하려고 보니까 당연히 나이도 지긋하시고 그 당시에는 또 그런 서류 같은 게 지금처럼 잘 안 돼 있으니까 그런 서류를 못 하신 거야. 그래가지고 그 제도를 성공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웠던 얘기도 있었어. 그때 뭐 나한테 그리고 이렇게 자기 이야기 들어줘서 고맙다고 갑자기 무슨 구슬을 주시는 거야. 이게 되게 가지고 있으면 기가 좋아지는 그런 좋은 보석이래. 그래서 그거 구슬 주셔가지고 거의 눈물 한 방울 흘리고 그거 받고 할아버지 다음에 또 보러 온다고 하고 그랬어. 근데 지금은 아마 안 계시지 않을까, 너무 늦어서. 나 옛날에 진짜 그래서 울 뻔한 적도 있었어. 근데 이제 취재 가능하시냐고 뭐 담아도 되냐고 이런 거 하는 거였는데 엄청 여러 명이 활동하는 거였거든. 근데 막 약간 엄청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적대적인 거야. 약간 좀 여기 안에서도 이해관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나왔냐고, 뭐 공무원이냐. 그래가지고 그런 게 진짜 애매하고 그랬어. 여긴 거 같은데? 잠깐만. 내가 귀신 한번 보고 올게. 같이 가자. 한 명만. 무서워. 그래서 같이 들어갈래. 지금 여기가 이제 왜냐면은 아침부터 일찍 와서 보석 작업을 하거든? 근데 이 시간 다 집 가시는 거지. 근데 지금 불이 켜져 있나? 아니야. 다 작업 소리야, 여기. 갑자기 분위기 안 되는. 할아버지 계시면 좋겠다. 아무것도 안 보여. 아니야, 아니야. 문이 안 열려 있는데. 가자, 그럼 가자. 기금속 단지. 모악산의 절경을 풍경 삼은 아름다운 숙소는 사회학과 선배 모아님이 운영하시는 제로웨이스트 숙소입니다. 우리는 모아님에게서도 유정이가 겪었던 로컬 크리에이터가 겪는 비슷한 어려움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전주에서 제로웨이스트 숙소인 모악산의 아침을 운영하고 있는 모아입니다. 모악산의 아침은 일단 저희 가족이 살던 공간이고 2003년도에 완공돼서 2018년도부터 제가 이 공간을 좀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숙박업으로 전향을 해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 엄청 큰 창이 특징인 독채입니다. 일단은
숙소를 처음 시작을 할 때 깜짝 놀랐던 것이 코로나 전이라서 손님들이 되게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박 여행 쓰레기가 정말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런 현상을 보고, 그리고 또 원래도 환경적 관심이 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운영자가 공간에 오시는 분들께 좀 더 친밀하고 정확하게 환경 관점을 좀 알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제로웨이스트를 알게 됐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샴푸바나 린스바, 바디워시바를 잘라가지고 소분해서 비누로 드리고 있고, 또는 미세 플라스틱이 안 나오는 삼배 수세미나 세제, 주방 세제 등을 사용해서 손님들에게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에너지 측면, 그리고 비거니즘 관점, 네, 사람들하고 지금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냥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떻게 하면은 이런 방식을 제가 잘 표현하고 잘 공간에 녹아들어서 손님들이 많은 거부감을 들지 않고 이렇게 일상 속에서 녹아들게 할 수 있을지, 그런 문제를 많이 고민을 했죠. 이 어려움, 우리도 정말 공감되는 이야기네요. 저희도 영상을 만들면서 주민분들을 설득하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콘텐츠가 담긴 의도를 잘 설득하는 일, 그것이 로컬 크리에이터가 지니는 숙명이 아닐까요? 활동가들이 무용한 일을 한다는 말을 듣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불안정한 수익성이 그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주변인들 뿐만 아니라 활동가 자신도 본인에게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이죠. 로컬 크리에이터로서 출발점에 서 있는 지금, 과연 유정 언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봅시다. 그런 활동가들이 가질 만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왜냐면은 직장이 안정적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 직장이 아니라 좀 그냥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좀 안정성과 돈 많이 버는 거랑 좀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기는 한데, 그건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을 해봐야지. 사실 저는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은 좋아하는 일을 해야 제가 보람차고, 또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택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제가 오래 못 버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힘든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할 때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일단 금전적인 거를 생각하지 않고 좋아하는 일을 도전해보자. 근데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프로젝트를 하는 것처럼 프로젝트를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관련된 지역의 공기업을 가면서 거기에서 도시재생이나 문화기획 같은 경험을 쌓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조금 아이러니가 있는 게, 활동하는 걸 되게 좋아하기는 했는데 제가 반면에 노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여행 가는 것도 좋아하다 보니까 지출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면은 그 지출을 메꿀 수 있을 만한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은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제 조금 아름아름 버렸는데, 이제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어엿한 사회인으로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오는 좀 불안정함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활동하시는 프리랜서 분들이나 활동가들은 공감을 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자리 잡는 거에 대한 좀 불안정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게 아무래도 고민인데, 로컬 활동가들이 정말 자신의 활동을 하는 건 정말 좋지만 사실 이게 비즈니스적으로도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을 해서 어떻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지, 사실 돈 버는 것도 중요하니까 요즘에는 이 고민도 살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이나 브랜딩 쪽도 요즘에는 관심 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정 언니와 마찬가지로 곧 졸업을 앞둔 하은 언니. 대학생에서 이제는 사회인으로 나아가는 이 순간 어떤 고민을 안고 있을까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런 활동들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 그런 활동의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방향성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거든요. 뭔가 그런 대학생활만큼 활동적이고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활동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뭔가 개인적인 그런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그런 개인적인 뭔가 역량을 기르는 거는 계속 하고 싶고 계속 아마 할 것 같다. 근데 그게 남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회운동이 아니다라고는 할 수 없다라는 거에 대부분 다 공감을 하셨고 저도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물론 제가 저는 사회운동가로서 확고히 무언가 할 것입니다라고 그런 고정적인 목표는 없지만, 그래도 저의 그런 커리어 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단체 활동은 계속 이어나갈 것 같고요. 사전 인터뷰에서 현재 진로를 택한 이유가 부당한 것에 목소리를 내도 생계에 위협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언니가 앞으로 사회인으로서 어떤 삶을 꾸려나갈지 그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공인노무사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단체에서 그런 직업 내의 단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체에 소속되어서 뭔가 다른 도움을 줄 수 있는,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 뚜렷한 목표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확고한 점은 이런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고 또 끝은 없다는 거? 모아님은 유정 언니보다 먼저 활동가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활동가 특성 자체가 수익을 주 목적으로 하는 직업이 아니다 보니 선뜻 첫 발을 내딛기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분이 계신다고 하는데요. 저희 어머니한테 저는 제일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 집도 공유 공간으로 사용을 해볼 수 있도록 먼저 제안을 해주신 것도 저희 어머니셨고, 제가 어떤 이런 비영리 활동과 영리 활동을 하면서 부딪히는 그런 지점에 대해서 조언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는 분이 저희 어머니시기 때문에 제 영감을 많이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로컬 활동가가 되고 싶지만 금전적인 부분으로 고민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제 졸업하고 나서 보니까 전주가 조금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른 지역보다는 커뮤니티 활동이 조금 더 특화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센터들과 개인 활동가들이 많다고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혹은 지금 재학 중이어도 어떤 콘텐츠나 이런 비영리 활동이나 또는 비영리 활동을 어떻게 수익화 시킬 수 있을까 이런 다양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계시면은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언제든 줄 수 있으니까 DM 주세요. 지역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각기 다른 상황, 환경에 있지만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신념을 위해 활동하고 투쟁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환경, 평등, 로컬, 이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들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고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지만 쉬운 길은 아니기에 보이지 않는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한편으론 무모하다고 여겨지는 이 길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이들이 그 선택을 이어감으로써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본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이거는 한번 고민을 해봤었던 질문이기도 한데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고 또 버티게 해주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친구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있고 동료들도 있고 또 그런 선배님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교류하고 하는 것들이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고 뭔가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그런 저의 롤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선배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가장 중요한 저의 가치는 저를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들의 에너지가 아닐까 싶어요. 모아님이 이런 활동들을 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최선의 가치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최선의 가치는 뭐 공존? 네, 그냥 공존하는 삶을 꿈꿔요. 뭐 사람끼리의 관계든 사람과 뭐 비인간 동물들 간의 관계든 뭐 어떤 다양한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마주치잖아요. 그런 관계를 잘 공존 공생하면서 서로 어우러지는 삶을 제일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아마 우선으로 놓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가장 기억에 남았던 어떤 일화가 있을까요? 거기 문화슈퍼라고 있는데
사실 거기 노송동이 되게 크고 이제 좀 뭐 번화가 있는 동네는 아니에요. 그냥 가면은 조금 평화롭고 지나다니는 사람이 많지는 않고 조금 한적한 동네라고 볼 수 있는데 생활이 달인 프로젝트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홍보를 했어야 했는데 그 슈퍼 사장님이 흔쾌히 포스터 홍보도 허락해 주시고 제가 슈퍼 사장님 인터뷰를 맡게 되었는데 뭐냐면은 사실 이거를 할 때 잠깐 짧게 일했던 데가 있는데 거기 이제 팀장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문화계획이나 도시재생은 사실 좀 거짓된 게 많다. 그러니까 약간 네가 뭔가 열심히 해도 약간 남는 것도 없고 뭔가 그런 게 있다고 말을 했는데 그런 말을 듣고 약간 조금 좀 상실감 같은 게 있었어. 이제 나는 문화계획이나 도시재생에 되게 관심 있는 사람인데 그런 게 다 뭐 헛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시니까 약간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날 이제 슈퍼 사장님을 인터뷰하러 가는 길이었는데 그때 그냥 인터뷰는 솔직히 몇 가지 질문 있고 한 10분, 15분이면 끝나는 거였는데 그 인터뷰 끝나고 1시간이나 얘기를 더 한 거야.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한 거 보고 진짜 여기는 너무 따뜻한 동네구나. 그리고 나는 이런 기획을 하는 게 정말 이 따뜻한 정서가 그리고 이 동네 이야기들 담는 게 내가 약간 해야 되는 일이구나라고 완전 생각했던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저희 아빠와도 그렇게 길게 이야기를 안 하는데 사장님이랑 1시간이 넘게 이야기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뷰 질문은 이제 뭐 정해진 게 있었는데 그걸 떠나서 이제 뭐 사장님이 이 동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그런 인간적인 좀 소소한 이야기 듣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되게 진짜 이 프로젝트 열심히 해야겠다 하고 생각했던 그런 큰 계기였어요. 이들 모두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지금 하는 활동의 가치를 찾고 원동력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란 무엇일까요? 평등은 사실 너랑 나랑 평등하다, 서로 우리가 다 평등하다라고 말은 참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기에 그냥 겉으로 평등해 보일 수도 있고요. 근데 하지만 진짜 저한테 평등은 그런 상대방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이해, 이런 태도가 전제되어 있어야 좀 전 그게 평등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한테 평등은 제가 입으로 평등을 외치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한테 평등은 뭘까, 또 어떤 게 진짜 평등일까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런 과정들 속에서 꼭 필수로 들어가는 그런 생각들, 고민들이 이제 그런 상대방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런 정체성에 대한 이해들이 꼭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평등은 그런 상대방을 이해하는 과정, 상대방한테 감정이입을 한다던가 그들의 정체성을 이해한다던가 또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나의 위치에 대해서, 사회적인 위치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평등. 나에게 제로 웨이스트란 지금 너무 일상적인 것? 네. 전 제로 웨이스트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진 않거든요. 그리고 뭐 제로 웨이스트는 이런 거다, 이런 활동을 하실 수 있다라기보다는 제로 웨이스트 어렵지 않고요. 그냥 일상 속에서 뭐 대나무 칫솔 쓰고 욕실에서 플라스틱 줄이고 우리가 너무 흔히 아는 에너지 절약하고 평소에 배운 거 그냥 실천하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로 웨이스트를 저는 매번 막 생각하며 살진 않고 이젠 너무 습관화돼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족한 것도 많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력하려고 하고 있어요. 잠시만. 그런 것 같기도 하네. 나에게 도시재생이란? 사실 저는 이제 사회학도이고 뭐 도시사회학과에 다닌다던가 뭐 도시공학과의 학도들이 아니어서 사실 전문 지식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도시재생에 관심을 가진 것도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도시재생은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하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획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지역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따뜻한 방법이 도시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소프트웨어적이 될 수 있고 하드웨어적이 될 수 있는데 저는 그 어떤 것에 치중하지 않고 둘 다 담아내는 게 도시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도시재생은 문화적 도시재생이라는 말씀을 어떤 기획가가 해주셨어요. 그래서 문화적 도시재생이 담긴 기획을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우리에게 귀감을 주는 이들의 무용담은 어땠나요? 우리가 벌이는 일도 누군가는 무용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활동에 왜? 라고 묻는다면 그러게요. 딱히 이유는 없어요. 그냥 재미있어서? 그때는 진짜 너무 힘들어서 이거 더 이상 하지 말자, 그만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또 영상을 찍고 있네요. 네, 저는 그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결국에 세상이 변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행동들의 변화, 아주 조금은 좋은 쪽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작지만 따뜻한 마음. 오늘도 어디선가 작은 변화를 꿈꾸며 무모한 도전을 이어가는 우리 사회의 영웅들을 응원하고 싶습니다.